안녕하십니까, 폴바이크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분.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저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터리 두 번째 강의인데 방전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전율, 방전, 전기를 내보내는 비율. 그래서 이거는 단위를 C라고 해요. C 레이트. 이 C가 뭐 캐패시터인지 쿨롱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방전율은 뭐 1C, 3C, 10C 이런 식으로 C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A 용량의 배터리가 있을 때 이거를 1A로 1시간 동안 출력했다. 그러면 1C예요. 2A로 0.5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2C. 10A로 뽑아 먹었다. 0.1A. 요거는 10C. 반대로 천천히 0.5A로 2시간을 썼다. 요거는 0.5C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용량을 그대로 뽑았냐, 2배로 했냐, 10배로 했냐, 절반으로 했냐, 요거에 따라서 얘네들을 방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배터리에 따라서 방전율이 어떤 거는 2C가 1개, 어떤 거는 10C가 1개, 각자의 배터리 셀이 가진 한계치가 있어요. 그거를 저방전, 중방전, 고방전이라고 부르는데 1부터 2C 정도를 저방전, 3부터 5C 정도를 중방전, 그 다음에 뭐 10C 이상 이거를 고방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정 크기의 셀이 있을 때 방전율이 높으면 용량이 낮고, 방전율이 낮으면 용량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전율도 높고 용량도 높고 이런 셀이 있기는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죠. 그래서 1C나 2C 정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 뭐 후레쉬, 라이트 내지는 노트북 컴퓨터 그런 거에는 저방전 셀을 쓰고, 대신에 용량이 크니까. 그 다음에 중방전은 여러 셀을 조합해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 전기 스쿠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 거기에 많이 사용되고, 10C 이상 고방전, 요거는 어디에 쓰이느냐? 드론, RC 헬기, RC 자동차 그런 데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가벼우면서도 고출력이 필요하니까. 드론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펠러가 빨리빨리 세게 돌아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힘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방전 셀을 쓰는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오랜 시간 날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드론은 10분 내외 정도 날리면 이제 배터리가 다 소모돼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방전 셀에다가 고출력을 썼다. 그러면 이 저방전 셀은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줄거나 재수 없으면 폭발해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3C나 5C 배터리에다가 막 10C 이상의 대용량을 걸었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터리의 특성에 맞는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튬 이온 셀, 요거는 18650이라는 규격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지금은 21700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18650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18650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옆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요 지름이 18mm, 그리고 높이가 65mm. 그래서 18650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18650 리튬이온 원통형 셀은 예전에는 2600mAh, 또 2200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900, 그 다음에 나온 게 3000, 또 3500,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2200은 좀 방전율이 나름대로 좀 좋았는데 2600은 좀 약했어요. 그리고 2900과 3500은 중방전, 3000은 나름 고방전인데, 얘는 여러 개의 셀을 조합해서 쓰기에는 좀 안 좋은 특성이 있어요. 셀 밸런스가 자꾸 무너져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 2개나 4개 정도 조금 사용하는 전동 드릴. 전동 드릴은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고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왱 하고 세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방전율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3.6 내지 3.7V예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3.6V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만충 전압은 몇 볼트라고 그랬죠? 4.2V. 그리고 최저 전압은 2.5. 3.6은 공칭, 그러니까 평균 전압이 3.6, 중간 전압, 그리고 최고가 4.2, 최저가 2.5.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기 자전거에는 3.6V를 쓰는 게 아니라 주로 36V 내지는 48V가 사용되잖아요. 예전에는 24V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24V를 사용한 이유가, 전기 자전거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없어서 자동차에 쓰이는 납배터리, 요거를 사용했거든요. 납배터리가 하나에 12V였단 말이에요. 근데 12V는 전압이 너무 낮아서 요거 2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24V를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전기 자전거를 몰랐으니까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36V도 사용했는데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돼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리튬이온은 전압이 3.6V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6V인데 우리가 필요한 전압은 36V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3.6을 10개를 직렬하니까 36V가 되잖아요. 그리고 7개를 직렬하면 24V가 되고 13개를 직렬하면 48V가 돼요. 그래서 36, 24, 48V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3.6V를 이렇게 10개, 7개, 13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됐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전류로 돌아가 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긴 한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컨트롤러에서 요구하는 최대 전류가 보통은 15A 이하거든요. 15A 이하였거든요. 지금은 뭐 고출력 모터도 많아졌지만 전기자전거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는 15A 이하가 주류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방전율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600mAh, 요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2.6으로 표기합시다. 2.6Ah인데 얘가 방전율이 뭐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면은 곱하기 2니까 5.2A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15A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EC로는 부족해요. 얘를 2.6을 두 개 병렬로 연결하면 5.2가 되고, 방전율 EC면 10.4A, 그리고 4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10.4A가 되고, 여기에 EC면 20.8A까지 출력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병렬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력할 수 있는 전류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3개나 4개를 병렬을 해버리면 15A 정도는 가뿐하게 견딜 수가 있겠죠. 이거를 너무 작게 만들면 힘이 약한 놈을 아주 혹사를 시켜버리면 걔가 생명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병렬로 해서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P와 S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 팩 얘기할 때 뭐 4P, 10S, 또 뭐 5P, 13S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P는 패럴렐, 우리말로 병렬, S는 시리얼, 우리말로 직렬, 이런 뜻이에요. 다시 위에를 좀 지워 볼게요. 2600짜리 2600에 물론 전압은 3.6V로 하고요. 요 셀을 4개를 병렬로 했다. 그러면 용량은 곱하기 4에서 10.4가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개를 직렬을 해요. 그러면 10.4 암페어아워에 36V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4개씩 묶어가지고 10줄을 직렬을 하면 4P, 10S의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배터리에는 리튬이온 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십 개의 배터리가 직렬, 병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십 개의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엄밀히 따지면 BMS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회로를 뜻하는 것이고, 전기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단한 회로는 자동차에 비해선 수준이 낮은 회로는 PCM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BMS라고 대중적으로 말을 해서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BMS라고 통칭합니다. 이 BMS가 각각의 셀을 쭉 연결해서 서로 이제 전압이 틀리나 맞나, 뭐 용량이 어떤 놈이 큰가 작은가, 또 충전은 어디서 시작되고 또 방전은 어디서 끝내고,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배터리에는 수십 개의 셀과 BMS 회로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4P, 10S, 뭐 5P, 13S 이런 거, P는 병렬, S는 직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또 지우고,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번 강의 마칠게요. 배터리에 관해서는 한 강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지금 다 하자니 또 여러분들 보다가 졸리울까봐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배터리 셀이 만들어지는 과정,
삼성, 뭐 LG, 또 여기 뭐 파나소닉, 뭐 중국 생산업체, 중국 업체 뭐 이렇게 또 있겠지만 메이저만 설명할게요. 여기서 셀을 만들어요. 18650이라는 셀을. 그래서 1차 벤더한테 팔아. 그럼 1차 벤더는 2차 벤더 또는 제작업체에 또 팔아요. 그 2차 벤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배터리팩 제작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배터리팩 제작업체 중에 좀 인정받고 괜찮은 업체들은 1차 벤더한테 바로 받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LG가 바로 배터리팩 제작업체한테 주지 않고 왜 1차 벤더를 통해서 가냐? 그거는 대부분의 배터리팩 제작업체는 삼성하고 맞짱 뜨면서 거래할 만큼 아주 그 많은 수량을 주문하지는 못하거든요. 보통 뭐 많아야 10,000개, 20,000개 정도니까 삼성은 야 그거 장난쳐? 우리랑 지금 뭐 10,000개, 20,000개로 얘기해? 우리는 뭐 최소 10만 개, 뭐 20만 개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니네랑은 거래하려면 복잡하니까 우리 1차 벤더 있어. 거기서 받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벤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2개의 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이나 LG로부터 수십만 개씩 받아가지고 여러 업체에다가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 소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 배터리팩 제작 업체에서 배터리팩을 만들면 전기자전거 전문 업체, 예를 들어서 폴바이크 또는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죠. 이런 업체에 납품을 하면 이 폴바이크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강의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배터리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이 배터리는 총 3편으로 나누어지네요. 마지막 편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